파산관계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선고 예정인 사건을 제가 초안을 검토하고 어떤 경향이 있는지 파산관제 사건의 최신 경향, 지금 111기, 그러니까 11월 9일날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19건입니다. 그 다음에 112기, 다다음 주 11월 16일 선고 5건입니다. 이 112기는 이제 공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관제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5건씩 더 주는 거죠. 다만, 요거는 이제 기관 경유 사건이라 그래서 서울금융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센터에서 사건을 이제 검토하고 거기서 이제 지원을 해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접수하는 사건입니다. 한 달에 한 80건에서 100건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파산에 적합한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신청서를 써주고 상담을 하고 이제 추천을 의뢰해서 법원에 있는 소송구조 변호사들이 소송구조의 한 사건을 여기서 이제 여기서 추가 배당하는 겁니다. 111기는 19건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9건이 심층조사 대상입니다. 주로 이제 문제된 걸 간단히 보면 보험해약환급금이 2,854만원이 있는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 150 빼고 2,704만원을 환가를 할 수 있죠. 아마 대략 뭐 한 2,000 정도 할 겁니다. 좀 채무자에게 남겨놓고 일부 정도 환가하고, 그 다음에 이건 보험은 510입니다. 510이니까 150을 빼면 360이 되죠. 그러면 환가를 해야 될지 포기해야 될지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건 일단 유보하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땅 700만원 지가, 공시지가 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보통 이거는 이제 임의 매각을 시도하고, 안 되면 뭐 경매도 신청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공시지가의 한 1.3배, 대략 한 900 정도 되겠죠. 900 정도에 이제 뭐 가까운 친인척한테 매도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아니면 대법원 사이트에 공고를 내서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보험 해약환급금이 454건, 이것도 마찬가지 150을 빼면 300 정도죠. 그럼 300으로 과연 나눠줄 실익이 있는지 배당률도 참고를 해보고, 이건 360. 두 사건은 일단 유보입니다. 그 다음에 2019년 7월에 채무자가 빌라를 매각하고 1억 6천 내 매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근저당이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진짜 아무것도 없는, 빚이 없는 아파트였죠. 1억 6천에 매각을 해서 본인이 현재 보증금 1,000에 월 70인가 이제 세를 얻어 살고, 그게 이제 관제인이 통상적으로 이런 걸 조사하죠. 매각된 걸 보니까 1억 4천만 원을 특정인에게 송금했어요. 그 사람이 뭔지, 채권자였는지, 뭐 어떤 사람인지, 1억 4천만 원을 왜 줬는지, 뭐 채무를 줘서 변제한 건지, 집 살 때 도와줬다고 변제한 건지, 이걸 이제 추적을 해서 소송을 할 건 소송을 하고, 이거 뭐 제대로 설명을 안 하면 면책 불허가 사유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심도 있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보험권과 유사하게 이분은 이제 보험 해약환급금을 바로 냈으면 되는데 엉뚱하게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보험이 3건이 있고 월 납입이 뭐 20, 30, 20 해서 꽤 나와요. 그리고 대출금 800, 납입보험료가 7천만 원입니다. 근데 해약환급금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해약환급금을 내라고 했는데 해약환급금 기재가 안 된 걸 보험료 납입 증명서만 엉뚱한 서류를 낸 거예요. 관제인은 정확하게 납입보험료가 700이고 대출금이 800인 걸로 봐서 해약환급금이 아마 제가 예상컨대 한 1,000몇만 원 될 것 같아요. 한 1,500 정도?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건 환가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명의로 차량이 2대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2대 얼마 가든지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채무자가 한 대를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배우자 명의 차량 2대라 그래서 무조건 환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차량 할부금에 대한 할부금을 누가 냈는지, 만약에 채무자가
할부금을 그동안 납부한 흔적이 있다. 그럼 그건 채무자 걸로 가야죠.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두 대 중 한 대는 한가할 수 있고, 한 대는 새 차고 한 대는 중고차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진짜 실질적으로 누가 구입하고 누가 할부금을 냈는지 그거를 이제 따져볼 예정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환가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액이 한 8천만 원 남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사업을 하시면서 배우자 명의로만 부동산을 거래했어요. 이건 명의신탁재산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한 5억 정도 되는데 그 5억으로 빚을 갚고 좀 1억, 2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샀는데, 이걸 얼마 전에 팔았지만 사업 자금으로 대부분 써서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고, 왕창. 그래서 팔았을 때 보니까 한 8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부부 재산으로 봐서 배우자 명의이지만 채무자의 재산일 수도 있죠. 8천이면 뭐 보증금 면제재산 빼고 한 3천에서 4천 정도를 환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이 한 분 있는데, 이거는 뭐 번호만 기재되어 있어서 중고 차량인지 새 차인지 몰라서 좀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 111기는 9건이었고요. 19건. 그 다음에 이제 112기 5건 중 3건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기는 서울금융복지재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굴하여 지원한 사건으로 예납 비용이 15만원으로 이제 아주 극빈,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이 몰려있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조선족 귀화인, 뭐 예전에 귀화를 해서 사실은 이제 완전 한국 사람이죠. 한 20년 됐으니까 뭐 하다가 이제 남편 돌아가시고 뭐 어렵게 살아오다가 뭐도 해보다가 이제 안 돼서 들어오신 분. 이건 아마 제가 보면 면책 될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은.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데 13년 전에 양도소득세를 한 7천 얼마를 냈더라고요. 근데 이미 13년 전이죠. 그때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죠. 뭐 그 이유가 문제죠.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보면 면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좀 이게 특이점이 있어서 뭐 혹시 예전에 뭐 양도한 땅이 뭔지 한번 물어보고 뭐 등기부 한번 확인해보고 이제 넘어가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 기재에 의하면 차량이 1,000만 원인데 근저당권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근저당권이 뭐 한 8, 900 있으면 매각 실익이 없으니까 그건 별채권자인 뭐 캐피탈이나 근저당 채권자가 매각을 하도록, 임의경매를 하도록 이제 하고 이제 환가는 안 합니다. 포기하죠. 근저당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848만원 기재했는데 근저당이 없어요. 이 두 개는 매각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특이한 사건으로 이제 공구상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제 올 초에 폐업을 하면서 공구상을 매각을 하고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관제인한테 신고를 한 분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이에요. 작은 돈은 아니죠. 채무는 한 1억, 한 7, 8천 되나요? 그 이상 되나? 이분은 예전에 아마 파산면책을 한번 받았어요. 2006년도에.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다시 사업을, 연세가 드신 분입니다. 한 70 넘으신 분인데, 마지막에 이제 불살라 보려고 이제 자기가 하던 공구, 영등포 쪽인가요? 그 공구상을 차리고 이제 그 차릴 때 카드 대금 뭐 론 같은 거를 몇 천만 원씩 땡겨서 차렸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뭐 이것저것 해서 이제 사업을 접을 때 그 공구가 이제 사실은 가격이 좀 잘 나가는 편인지, 그거를 이제 환가한 대금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 거를 이제 뭐 얼마에 팔았는지 조사해 봐야 되지만, 일단 본인은 한 5천만 원 있다라고 신고를 해서, 이거는 제가 관제 14년 차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입니다. 물론 현금을 보유한 채로, 예전에 이제 첫 번째 기억나는 게 금천군과 구로구에 빌라가 있었습니다. 한 6천에서 7천인데 팔고 이분이 한 4,800인가 얼마 남았어요. 그래서 4,800 중에 은행 빚 2천 갚고 4,800 중에 3,700, 3,500인가로 그 전세를 얻습니다. 근데 그게 면제재산이죠. 3,700이. 그 나머지 1,000 몇만 원은 신청 대리인인 법무사님한테 주고, 이건 나중에 관제인 파산 선고되고 주겠다. 그래서 1,000 몇만 원 보유한 현금,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 몇 달 전에는 그분도 이제 현금 3,000원 신고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이제 부동산 매각 대금을 한 2억 얼마 중에 배우자한테 이혼 판결, 조정 판결, 위자료 3천 주고 재산 분할 1억 4천인가 주고 그 판결에 따라서 줬죠. 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그 다음에 자기가 남은 거 한 3천 갖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한테 1억 7천 준 거는 이혼 재산 분할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결 내지 조정으로 준 거고, 또 결혼 생활 한 20년 했으니까 그 배우자한테 아무리 사업이 망해도 배우자하고 애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혼 재산 분할을, 비록 그게 뭐 형식상 법원 앞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뭐 약간 위장성 이혼일 수도 있지만 정당하게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죠, 사실. 그래서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고, 부인을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부인할 수 있어도 준재심을 해야 됩니다. 조정이기 때문에. 판결이었으면 재심을 해야 되고, 재심 사유가 해당이 안 되죠. 뭐 준재심 가능할 수도 있지만 좀 힘들죠. 그런 경우를 이제 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너무 많이 갔다 그래서 아마 좀 배우자한테 반환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저는 뭐 이 사람은 그 사안은 현금 3천인가 있어서 그냥 그거 하고 법인 재산 본인이 포기한 거 한 1,000에서 4,500인가 한수를 해서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그때 현금 3천인가를 신고한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거는 5천만 원 기록 갱신했죠. 그래서 참 특이한 사건이다. 원래 이제 그 기관경유 사건은 대부분 그 저소득층이니까 환가 사건이 거의 없거든요. 상속 정도만 나옵니다. 요전에 제가 한번 받은 거는, 비록 그분은 망했지만 최근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앞으로 해놓은 것 중에 이제 9분의 2, 그게 이제 한 몇천 정도 되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도 이게 본인들이,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반드시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자기네가 신용 관리를 하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담도 하고 면담도 할 상황에서 파산 면책이 적합하다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는 것 같아요. 당신은 여기서 뭐 지지하게 하지 말고 대신 공무상 매각대금, 그거는 그 직원들이, 신용회복위원회 직원분들이 했겠죠. 그거 쓰다가 나중에 잘못 걸리면 면책 불어가니까 그대로 관제인을 갖다 줘라. 그러니까 이분은 그대로 들고 왔어요. 들고 이제 있다가 나중에 파산 선고 받고 난 이거 주고 떳떳하게 면책 받으면 되죠. 그거를 뭐 또 다시 또 누구한테 변제를 하고 일부 또 보증금으로 바꿔놓고 뭐 이런 지지하게 그런 짓은 안 하고 5천만 원 아마 제가 보기엔 신용회복위원회 직원들이 그 권고를 했을 것 같아요. 이분한테 사실대로 그렇게 해라. 이분은 그대로 해서 변호사한테도 했고, 그 변호사도 소송구조 변호사님도 그대로 이거 기재했고 5천만 원 터치하지 마라. 이 차량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현찰하고 뭐 생활비를 쓰다가 몇 달 후에 들어오면 환가 대상은 아니죠. 못하죠. 근데 이분들도 그대로 들어와라. 팔지도 말고 근저당 설정하지 말고 그대로 들어와서 면책을 받아라. 관제인이 팔든 말든 관제인 던져줘라. 그러니까 5건 중에 이 3건이고 금액도 만만치가 않죠. 아까 그 제가 정규적인 사건 그 111기보다 더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으면 더 크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 기관경유 사건도 제가 보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추천된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신용회복위원회 가서 상담을 받을 정도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신용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워크아웃 같은 거에 관심이 있어서 갔을 테고, 그리고 그 직원들이 자산에 대해서 뭐 제가 예전에 그 신용회복위원회 한번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2시간 정도. 그러니까 그때 이 모든 환가 재산에 대해서 제가 관제 경험을 한번 쭉 그 한 2시간 정도 뭐 환가 사건이나 부인권 행사 대상 이런 케이스를 한 2시간 정도 강의하고 그 강의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벌써 한 몇 년 됐나요? 2016년? 한 4년 정도 됐네요.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지금 파산 면책에 대해서 일선에서 활약을 하면 오히려 이제 투명하게 뭔가 좀 지저분하게 이제 뭐 사행이나 이런 거 없이 있는 거 그대로 들고 오는 어떤 풍토가 조성되면 파산 면책도 뭐 별거 없죠. 그냥
간단하게 체크하고 한가할 거 하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뭐 소송을 하고 뭐 은닉이냐 뭐 해서 뭐 채무자는 뭐 도덕적 해이가 어떻고 이런 얘기 나올 필요가 없죠. 그죠? 투명하게 있는 재산은 그대로 그냥 가급적 파산한을 염두에 둔다면 움직이지 마라 재산을. 보험도 변경하지 말고 차도 팔지 말고 근저당 설정하지 말고 매각대금 있으면 그대로 주고 만약 어려우면 좀 써도 되죠 사실은 생활비로. 누가 뭘 하겠어요 그거는. 근데 완전히 그냥 다 찢어발리고 그쵸?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네,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